여러분이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이차함수 배울 때 y는 ax제곱이라는 이차함수를 배울 겁니다. 기본형이죠. 맞죠? 자, 이걸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볼 건데, 자,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완전 어이씨 왜 이렇게 커? 공간 좀 없나? 자, 완전히 기본 형태부터 좀 해볼게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함수는 뭐지? 함수는 뭐예요? 이걸 만족하는 x, y가 모여서 x, y라는 점들이 모여서 점이 모이면 뭐가 되죠? 선이 되죠, 그치? 그 선 그린 게 함수입니다. 따라서 0, 어디 지나요? 0, 0을 성립하니까 요거 색칠해 줄 거고 1, 1도 색칠해 줄 거고 마이너스 1, 1도 색칠해 주고 2, 4도 색칠해 주고 마이너스 2, 4도 색칠해 주겠죠. 근데 이제 자연수만 넣는 게 아니죠. 실수 전체를 넣을 거다, 그치? 근데 이게 지금 직선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뭡니까? 요렇게 곡선 형태로 나오고 포물선이라고 부르죠. 됩니까? 이거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그림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방금 전에 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게 결국에 이제 1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어때요? 같잖아요. 역시 2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2 대입한 거랑 같잖아.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캐치할 수 있는 거는 이 아이가 당연히 어디 대칭입니까? y축 대칭이죠. 그치? 이 y축이 대칭인데 이차 함수는 이렇게 무조건 어떤 직선에 대칭이 일어나요. 이 대칭이 되는 이 직선 있죠. 이 뭐라고 불렀더라? y축 말고. 그렇지. 대칭축의 방정식. 줄여서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치? 축의 방정식. 줄여서 축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y축 말고 뭐라 부르더라? y축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식이 하나 있는데 2학년 때 배우는데. 맞아요. x는 0이라고 부르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쉬워요. x좌표가 전부 0이니까 0,1, 0,2, 0,3, 0,100, 0, x좌표가 전부 0이니까 x는 0이라고 이해하면 안 까먹습니다. 이거.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게 안 거는 무조건 2차 함수는 축에 뭐하다? 축에 뭐하다? 대칭이다라는 거. 이거 정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 엄청 많이 써요. 이게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 2차 함수 그래프 자체가 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 형태다라는 거. 알겠죠? 이거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이거. 여기 꼬다리점. 이 꼬다리점. 이게 이제 뭐예요, 여러분? 봐봐. 얘는 지금 x값이 커질수록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왼쪽? 감소하죠. 자, 오른쪽은 x값이 커질수록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특이한 함수야. 1차 함수는 한 번 증가했으면 계속 증가하는 거고 한 번 감소했으면 계속 감소하는 직선 형태입니다. 맞지? 근데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증가 함수와 감소 함수가 섞여 있어요. 그게 뭐가 기준입니까? 무조건 축방 기준이야. 축방 기준으로 왼쪽 x, 축방 기준으로 왼쪽 x에서는 x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y값이 줄어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림을 보는 거야. x가 커질수록 y 어떻게 돼요? 감소하잖아. 높을수록 크잖아요. y는. 점점 낮아지네. 그러니까 y값이 작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값이 양수, 대칭축이 오른쪽, 대축방 오른쪽 양수일 때는 x값이 커질 때 y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중3 때 많이 나오죠. 요 개념은 중3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고, 자, 요런 개념들. 알겠죠? 자, 그럼 좀 더 그려볼 겁니다. 조금 더 그려볼 건데, 이번에는 누굴 그려볼 거냐면, 2x제곱을 그릴 거다. 그럼 2x제곱을 그려보면은 여러분, 이게 전체적으로 2배가 들어간 y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1 넣으면 1인데, 여기는 1 대입하면 뭡니까? 2잖아. 그러니까 1 대입하면 2. 무조건 2배죠. 전체적으로 2배가 되면서, 요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질 거고 0은 2배 해봤자 0이죠. 자, 왼쪽도 그러면 2배 해주면 요렇게 그려지겠다. 됐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뭐 그려볼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그려볼 건데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뭐예요?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해진 거야. 그러니까 1 넣으면 1이잖아. 그럼 여기는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얘는 1 넣으면 1인데 얘는 그거에다 마이너스 곱한 거. 자, 2 넣으면 얘인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곱하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뒤집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뒤집히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 좀 옮길게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요. 요거는 위에 거고요. 얘도 위에 겁니다. 여기도 위에 거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내용이 바뀌었어. 여기 봐봐봐. 이쪽 함수는, 자, 이 지점에서 x값이 커질 때 y값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그러니까 못 외워, 여러분. 이 헷갈리는데 이걸 어떻게 외우나. 그냥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x값이 커질 때 y값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쭈루루룩 내려가니까 줄어들죠. 그치? 요 개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이제 요거 빨간 색깔에다가 마이너스, 빨간 색깔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빨간 색깔이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뒤집히면서 이런 개형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y는 ax 제곱이라는 애를 배웠어. y는 ax 제곱이라는 애를 배웠는데, 자, 첫 번째 꼭지점 안 했다. 자, 이 점을 뭐라 부르죠? 이 점, 꼭지점이라고 부르죠. 감소함수와 증가함수가 딱 바뀌는 지점. 괜찮죠? 꼭지점. 자, 그래서 꼭지점이 어디예요? 0,0이 되겠죠? 축방 어디입니까? 축의 방정식. x는 0.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알자. 이 꼭지점이랑 축방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잘 보면 이거 있죠, 이거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평행이동까지 설명을 할 거야. 그럼 평행이동을 했다? 그럼 꼭지점이 당연히 변화할 겁니다, 여러분. 요렇게. 됩니까? 그럼 꼭지점이 이렇게 변화하면은 축의 방정식 몇 됩니까? x는 3이죠. 왜요? 이 3, 3, 전부 3,니까. 됩니까? 자, 그래서 그냥 이거 읽으면 된다. 결국 축의 방정식은 뭐 하면 됩니까? 꼭지점 x좌표 읽으면 돼요. 마찬가지. 축방을 줬다. 축방을 줬다는 말은 꼭지점 x좌표를 준 거나 마찬가지다. 괜찮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a가 만약에 양수다. 자,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돼? a가 양수라고? a가 양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굉장히 중요하죠. 개형이니까. a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네.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자, 이걸 뭐라 부르더라? 아래로. 그렇지.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얘를 위로 볼록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이거 날라갔나? 좁아요. 맞아요. 뭐라 하죠? 그 용어가 뭡니까? 간격 같은 소리가 완전인데 그 용어 뭐예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오므라들잖아요, 여러분. 절대값이 커지면은 이렇게 오므라드네. 이거를 뭐라 부르더라? 이 정도를 뭐라 불렀죠? 날라갔나? 기울기. 폭입니다. 자, 폭이 좁아집니다. 자, a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것도 중3 문제에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y는 ax 제곱이랑 y는 ax 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은 어디 대칭 관계입니까? 그렇지.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나오죠. 고등부에서는 잘 안 다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깔고 가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중3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핵심 내용이, 자, 만약에 이제 a가 양수면은 축의 방정식 기준으로, 자, 이거는 축방 기준이죠. 축방 기준. 자, x값이 커질 때 y값 어떻게 돼요? 아까 했는데 그림을 떠올려봐. 아래 볼록. 그러면 0보다 큰 지점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괜찮아요? 올라가니까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늘어나고, 음수 부분은 x값을 증가시킬수록
y 값은 감소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면은, 자, 역시 축방 기준 오른쪽 왼쪽 다르고요. 음수면 위볼록이잖아요. 위볼록이면은, 자, x가 양수 지역이면은 x 값이 커질 때 y 값 어떻게 돼요? 아니죠. 줄어들죠. 이렇게 내려가요. x 값 커질수록 y 값 줄어들죠. 그치? y 값 줄어들고, 그림을 봐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x 값 커질 때 y 값 어떻게 돼요? 네, 커지죠. 질문. 정리. 일단 기본형 다 했어요. 저 왜 이렇게 해서 왜 위에 밑에요? 어디? 저 네 개 그 보라 색깔 글씨 이거? 보라색 그 밑에요. 죽방 기준 그거요. 이거? 네. 이거? 그거 뭐라고 좀 그거 초계 방정식 기준으로 범위를 갈린다고. 축방 기준으로 감소 증가 축방 기준 증가 감소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축방 기준이라고.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이 그래프 잠깐 볼래요? 자 중학교 3학년 문제 어떤 식으로 물어봅니까? x 값이 커질 때 y 값이 감소하는 x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어디에요? 0이 어디 있어? 축방이 3인데 무조건 축방 기준이라니까. 그렇지. 3보다 왼쪽 오른쪽으로 갈리잖아요. 3 왼쪽은 감소하고 3 오른쪽은 증가하니까 문제 정답 뭐예요 이거? x가 3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이거 축방 기준이라고. 이 개념이 추계 방식 기준으로 갈린다고. 돼요? 이해안 돼요. 어디? 이거? 네. 응. 물어봐요. 이게 뭐야? x값이 증가할 때 y값 감소하래. 얘는 x값이 커지면 y값이 커집니다. 얘는 x값이 커지면 y값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요걸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왼쪽이야. 왼쪽이면 3보다 작을 테죠. 그쵸? 그러니까 그 갈리는 기준이 추계 방식 기준이라고. 이게 축방 기준이라고. 이 숫자가 축방 기준이라고. 됩니까? 이해돼요? 응. 또 질문? 이제 넘어가야 되나?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씨, 어디로 가나? 여기다 할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평행이동이라는 걸 배우고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요 애를 배웠어요. 자, 요 친구를 배웠어. 2x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만약에 y축으로 이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하겠대. 자,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겠대.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식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y축으로 이만큼 전체적으로 이만큼 올라갔잖아. 그럼 식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y축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그냥 뒤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돼요? 이거 괜찮아? 자, 그리고 여러분 뭐 꼭지점이 이런 거 바뀌는 건 이따가 한 번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뭐 하지? 쭉 가자. 뭐 한 5만큼 갈까?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모든 파란색 점들이 5만큼 이동하니까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괜찮아요? 자, 이 식은 뭡니까? 2 플러스 5? 2에 어떻게 돼요?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면? 가로치고 x-5의 제곱이 됩니다. 괜찮아요? 돼요?
왜요? 식이 맞잖아. 식 봐봐 여러분. 5 집어넣으면 0, 6 집어넣으면 2, 1 집어넣으면 2였잖아. 그대로 옮겨온 거 맞죠? 괜찮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에 있는 모든 점을 5만큼 플러스하면 다 만족합니다 지금. 원래 1 넣으면은 2잖아. 그럼 여기 1 넣어봐. 아 여기 1 넣으면 안 되지. 5만큼 이동했죠. 6 넣어봐. 그럼 딱 2 나오네. 그쵸? 여기 원래 2 넣으면 8이잖아. 그러면 여기 2에서 5만큼 이동해서 7 넣어봐. 그럼 똑같을 겁니다. 8 나오죠. 됩니까? 전체적으로 딱 5만큼 이동한 식. 됐죠? 자, 여기서 정리할게. 결국에 여러분이 이거 평행이동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평행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에서 평행이동을 못하면 안 돼. 자, 그래서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X축으로 네가 P만큼 평행이동을 하잖아요.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한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봐봐 여러분. 5만큼 평행이동 했을 때 보면은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X-5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죠? 도형이동, 함수이동 할 때. 자, 그러면은 조금 헷갈리잖아,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 좀 외워야 돼.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뭐 대입해주, 뭘로 바꿔치기 해주면 돼요? X-P로 바꿔주면 됩니다. X-P로 바꿔주면 돼.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좀 따로 외워요. 헷갈리잖아요. 이거 봐봐. 플러스 5만큼 이동했는데 X-5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식이 성립하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거 좀 따로 외워요.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Y축으로 만약에 Q만큼 평행이동을 하잖아요. 자,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 원래는 Y 대신에 Y-Q를 넣으면 돼요. 봐봐, 여러분. 여기 아까 전에. 원래는 Y축으로 이만큼 이동시키잖아요. 그러면 Y 대신에 Y-2를 넣으면 얘가 맞아요. 그럼 얘 이항하면 얘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은 똑같아. 자, 근데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 이거 이동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해도 돼 지금. 뒤에다가 플러스 Q를 해줘도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괜찮아요? 됐어요? 요즘 외워요. 이 식이 반대라서 여러분 애매해.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는 뭡니까? 함수이동이에요. 함수이동. 아니 점이동이면 겁나 쉽지. 만약에 그냥 단순히 점의 이동이면은 m,n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하면 그냥 가면 돼. 몇 컴마? 이건 반대로 안 들어가지. 점이동인데 몇 컴마? m 플러스 p, m 플러스 q 시키는 대로 가면 돼. 점이동은. 근데 함수이동은 반대로 대입돼야 된다. 괜찮아요? 이 부호가 반대라고. 플러스 p, x-p. 괜찮아요?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근데 왜 Y-Q인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야 식이 성립하니까. 근데 이제 y-q, 봐봐. 이거 y축으로 이만큼, 빨간 색깔. y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2 넣었죠? 자, 이거 이항해봐. 똑같아, 똑같아? 똑같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 번에 갈 겁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형을 배웠어요. 꼭지점이 0,0이. 자, 얘가 y는 2x 제곱이라고 하자. 자,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당길게. 됐어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7만큼 당기면 당연히 일단 개형 자체는 유지가 되겠죠. 개형 자체는 유지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꼭지점 몇 컴마 몇 돼요? 응? 꼭지점은 점이동이네. 맞지? 점이동은 그냥 시키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몇 컴마 몇 됩니까? 3 컴마 마이너스 7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식은 어떻게 돼요? x축으로 몇만큼 갔죠? 3만큼 집중. x에 뭐 넣어야 돼요? x-3. 자,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7만큼 갔죠? 그럼 뒤에다 더할게. 얼마? 그렇지. 요렇게 식이 잡히겠다. 맞죠? 여기가 돼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바로 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식을 보고 이게 지금 기본형이 그럼 얘고 평행이동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얘겠구나. 그 꼭지점은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0,0에서 이동해서 얘고. 이러면 느리지.
이러면 느리고요. 이제 이 모양을 잘 보는 거야. 모양을 딱 보면은 자, 꼭지점 빨리 구하는 거 할 줄 알아야죠. 결국 이게 꼭지점이잖아. 그럼 얘 식을 잘 쳐다보면은 결국 얘가 0 될 때 x값, 얘가 0 될 때 x값이 꼭지점 x좌표고, 괜찮아요? 요 뒤에 달려있는 얘가 결국 뭡니까? y좌표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요건 보고 바로 알아야 돼. 됐죠? 괜찮아요? 자, 한 번 더 펼친다. 자, 꼭지점이 만약에 2,1이라고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2차 함수 식을 너네가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최고차 함계수는 몰라도 꼭지점을 아니까 식 어떻게 돼요? x-2의 제곱 플러스 1 요렇게 식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꼭지점 보고 식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됩니까? 괜찮아요? 자, 계속할게.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뭐 배웠어? 저 모양을 이제 뭐라고 불러?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자, 만약에 A가 양수면 역시 아래 볼록이고 꼭지점 어디예요? 꼭지점 어디? P, Q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수면 위볼록이고 꼭지점 어디? P, Q가 되겠죠. 그치? 맞죠? 자,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 여기서 자, 축방 어디예요? 어찌 바뀌었죠? 꼭지점 x좌표 읽으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한 개만 하자. x값이 커질 때 y값 줄어드는 x범위 어떻게 돼요? 맞추자. 맞추자. x는 0보다 크다. 0이 아니라니까요. 축방이 기준이야. 무조건 이거 물어보면 축방 기준. P보다? 그렇지. 자, 질문하세요. P보다 큰 지역에서 자, P보다 큰 지역에서 x값이 커질 때 y값이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괜찮나요? 이해돼요? 자, 이거 물어보면 무조건 축방 기준. 알겠죠?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 개념이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중3은 달라. 알겠죠? 됩니까? 이거 못 잡아내면 안 돼요, 이거.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질문. 진도 나가요. 당연하죠. 자, 질문 없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되나? 자, 다음. 자,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배우는 꼴이 뭐였습니까? 이미 다 배웠잖아. 마지막으로 배우는 2차 함수 형태가 뭐였죠? 그 전기식. 맞아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거를 일반형이라고 부르죠. 자, 일반형에서 일단 하나 바로 알고 들어가면 좋은 게 얘 있죠. 무조건 이렇게 전개된 식에서 이 c는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y 절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x 0 넣으면 c니까. 됐죠? 자, 그리고 얘를 이제 그리래. 못 그려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못 그리죠. 그래서 얘를 뭐 했더라? 얘를 뭐 했었죠? 표준형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꼭지점 P, Q니까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연습 한번 해볼게. 자, 쉬운 걸로 일단 먼저 보자. 자, 자기가 이때까지 어떻게 했든 간에 버리고 그냥 쌤이 시킨 대로 하세요. 왜냐면 여기서 자유를 줘버리니까 계산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계산 실수하면 여러분, 계산 실수하면 꼭지점이 틀리겠죠? 그럼 그래프가 틀리지. 그럼 문제 다 틀리는 거지 뭐 어떡해. 알겠지? 자, 완전 제곱식 하실 때 여러분이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최고차항이 있으면 일단 묶어요. 묶고 얘만 봐. 어차피 이건 필요 없어요. 그냥 얘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야. 오케이? 자, 2로 묶어서 쟤네 둘이를 가져와. 이렇게 가져와. 그리고 이제 봐. 완전 제곱식 만들고 싶어. 뒤에 뭐 필요해? 플러스 1 필요하고 마이너스 1 하고 싶은데 어차피 이 내용은 괄호 안에서 일어나는 작업이야. 맞죠? 이건 괄호 안에서 일어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할 애는 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빼야 되잖아요. 밖으로 뺄 건데 밖으로 뺄 때 어떻게 돼? 부딪힌다. 괜찮습니까? 이거를 적지 말고 바로 할 거다. 보세요.
자,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 플러스 1 필요하죠? 마이너스 1 줘야 되죠? 밖으로 빼요. 얼마? 그렇지. 요렇게 바로 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 될 거고 꼭지점 어디에요? 마이너스 1,5에서 아래 볼록 위 볼록 요렇게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만 그래프만 그릴 줄 알아도 여러분 고등부 내용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복잡한 형태 좀 가볼게요. 자, 조금 복잡한 형태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겠습니다. 더 거지같이 만들어볼까? 자, 훨씬 거지같이 좀 만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제 서술형이죠. 그려라. 다음 그래프를 그리세요가 중학교 3학년 서술형 문제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완전 제곱식 할 거야. 그럼 얘네 둘이만 봐.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 자, 그럼 x제곱에 몇 x? 자, 여러분 이거 검산할 때 그냥 마음대로 넣지 말고 이렇게 곱했을 때 이게 나와야 돼요. 분배했을 때 플러스 x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 돼요? 그렇지. 그렇게 잡아내면 돼. 그 다음에 최고참 개수가 1인 거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면은 당연히 얘는 b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잖아요. 맞지? 그럼 이거 절반이 얼마야? 4분의 1 그거 제곱해. 이 부호는 필요 없어. 부호는 어차피 제곱하면 없어져. 맞지? 그러니까 이거 반 2분의 1 2분의 1의 반 그럼 2분의 1 곱하면 되잖아. 그럼 4분의 1 그거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뭐 줘야 돼요? 16분의 1에다가 자, 내 맘대로 더해줬으니까 다시 뺄 거고 금방 밖으로 빼. 그럼 얼마예요? 어치 8입니다. 괜찮? 8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을 가로 밖으로 바로 빼면 얘랑 곱해지죠. 맞지? 그럼 얼마 돼요? 플러스 다시 16분의 1 줬죠. 다시 마이너스 16분의 1 줘요. 마이너스 16분의 1을 가로 밖으로 빼면 마이너스 2랑 곱해지죠. 그럼 얼마예요? 8분의 1 되겠죠. 뒤에 뭐 있어요? 4 있죠. 요렇게. 자, 그러고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깔끔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자, 그럼 꼭지점이 얼마? 4분의 1, 8분의 33 위볼로 요렇게. 질문. 질문하세요. 질문.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 못하면 그냥 함수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다시. 자, 조금 초보 단계면 이렇게 적어놔요.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가로 한 다음에 이걸 이제 곱해서 나가요. 그럼 얼마야? 이렇게 없애고 8분의 1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웬만하면 좀 바로 좀 정리하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통 애들이 지 마음대로 계산하니까 최고창을 묶으면서 얘를 막 가져오고 막 이래요. 2분의 7로 가져오고 이러면 너무 복잡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숫자는 밖에 놔두고 얘네 둘이만 완전 제곱식 집중을 해서 빼낼 거 빼내면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됐죠? 자, 이제 일반화해서 딱 한 번만 더 한다, 여러분. 자, 일반화해서 딱 한 번만 더 할 거고. 지금 몇 시야? 잠깐만요. 13분. 자, 여러분. 자, 우리 일반형에서 이제 한 번만 딱 더 하겠습니다. 알려줄 게 있어서 그래요. 자, 간다. 묶어요. 뭐 남아요? x제곱에다가 a분의 bx. 자, 언제나 곱해서 얘가 나오는지 확인해요. 실수합니다. 암산해서 곱해서 맞아. 요렇게.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필요합니까? 뭐 필요해요? 절반 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곱한 거에 제곱이 필요해요. 그럼 2분의 1 곱한 다음에 제곱해. 그럼 뭐 돼? 4a 제곱분의 b 제곱이 필요합니다. 내 맘대로 더했으니까 다시 빼야 되죠? 뺀 거 밖으로 빼요.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4a분의 b제곱. 뒤에 뭐 남았죠? 그렇지. 이렇게. 왜 4예요? 다시. 왜 4예요? 자, 절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이 b 절반은 2분의 1 곱하면 돼. b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4a 제곱분의 b 제곱. 괜찮아요? 얘가 필요해. 그래서 주고 다시 빼준 거 밖으로 나가면서 a랑 곱해지면 끼니까 하나 약분되면서 요거. 네.
괜찮아요? 어. 자, 그러면 이제 완전 접식 해봐봐요, 여러분. 자, 완전 접식 하면은 뭐 돼요? x 플러스 2a분의 b 제곱 될 거고,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자, 결국 꼭지점이 어디죠, 여러분?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플러스 c가 될 건데, 이걸 왜 했냐, 굳이? 꼭지점 x좌표 이거 꼭지점 x좌표 이거 있죠. 꼭지점 x좌표는 뭐랑 아까 똑같다고 했죠, 여러분? 축방 맞지? 따라서 이 친구의 축의 방정식이 얼마다라는 건 알고 있는 게 낫습니다. 뭡니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건 좀 외우세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한 거예요. 괜찮아요? y좌표는 몰라도 돼. 이까지는 필요 없고 얘는 써먹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축방이 일반형 형태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구나 라는 거 알겠죠? 간단하게 예를 좀 들면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이렇게 있다고 치자. 완전 제곱식을 안 해도 축방 얼마? 마이너스 2a 분의 b. 그럼 얼마죠? 그렇지, 2분의 4. 요거는 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완전 접식 안 해도 축방은 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쌤이 절대 쓰잘데기 없는 거 안 알려줍니다. 쓰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기억을 좀 하세요. 자, 쌤 일라고 보자. 자, 문제 볼게요. 봐봐. 10구하기 안 했네. 10구하기 보고 가자. 자, 여기 보세요. 뒷페이지 133페이지. 자, 역시 전부 중3 거고. 봐봐요.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씩 그냥 예를 들어줄게. 꼭지점이 만약에 3,4다. 그러면 식 잡을 수 있어야 돼. 아까 했어요. 뭡니까?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겠지만 뭐다? x-3의 제곱 플러스 4라고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두 번째. 축방이 주어진다. 축방 뭐 x는 뭐 2 뭐 이렇대. 그러면 여러분 축방은 결국 꼭지점에 x좌표를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식 뭐 잡을 수 있어야 됩니까?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겠지만 꼭지점 x좌표가 2니까 맞죠? 뭐예요? 그 다음에 y좌표까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세울 수 있으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x절편을 두 개 줄 때 x절편이 뭐 2랑 4래요. 근데 여러분 봐봐. 결국에 여러분 이 x절편이라는 거는 2,0이랑 4,0을 지난다는 얘기야. 맞죠? 그럼 2 넣으면 0, 4 넣으면 0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으면 돼? 2차식이잖아. 인수분해해요. 2 넣으면 0, 4 넣으면 0 나와야 되면 4 넣으면 0 나와야 되면 이 식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으면 됩니다. 괜찮나요? 이해돼요? x절편 나오면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세점이 주어질 때야. 보통 이제 세점이 뭐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여러분. 점 3개를 줬잖아. 그러면은 미지수를 3개까지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어떻게 놓으면 돼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고 놓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봐봐. 일단 여러분 중학생 기준 분명히 y절편을 줄 겁니다. 맞죠? 그럼 일단 이걸로 뭐부터 구하고 출발? C부터 구한 다음에 이제 1 집어넣으면 2다, 3 집어넣으면 4다, 연립방정식으로 AB 구하면 이차함수식을 잡을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이해됩니까? 연립 안 할게요. 연립방정식으로 AB까지 구하면 2차 방정식 잡을 수 있다. 세 점이 주어질 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네 케이스에서 이제 식 잡는 거 여러분. 이차함수 식 구하는 거 역시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괜찮나? 넘어가 되나요, 여러분? 넘어가 됩니까? 됐나? 질문? 네. 그 다음 밑에는 뭐냐면
그건 없네. 그건 없네. 자, 밑에는 뭐냐면 그래프를 보고 뭐하지? 자, 그래프를 딱 보시고요. y는 ax 제곱 bx 플러스 c에서 abc의 부호를 좀 구해달래. 요렇게. 자, 하나도 안 외웁니다. 그냥 무조건 개념으로 간다, 여러분. a 쉽네. 위볼록이네. 맞죠? 그럼 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겠죠? 위로 볼록이니까. 괜찮아요? 다음 c도 쉽네. c가 뭐죠? c가 뭐죠? y. 절편이니까 여기가 c네. 0보다 아래에 있네. c는 뭡니까? 이건 쉬워. 맞죠? 문제는 이제 애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b입니다. 자, b인데 나는 외우게 안 알려줄 거야. 이게 뭐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축방이 왼쪽에 있으면 a랑 부호가 같다. 오른쪽에 있으면 a랑 부호가 다르다. 뭐 그렇게 외우는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아까 쌤이 뭐 알려줬냐면 요거 축방이죠 이거. 요게 축방이잖아. 축방식 뭐였죠? 날라갔나? 축방식 아까 알려줬는데. 노노노. 근계수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의 계수 두 근의 합이랑 엄청 비슷하고 밑에 2만 주면 돼. 마이너스 2a분의 b. 자,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오른쪽이니까 양수예요, 염수예요? 양수예요, 염수예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죠. 자, 근데 우리 a 부호 봐봐봐. 음수죠. 자, a가 음수네. 그럼 b는 양수겠죠, 그치? 요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뭐 왼쪽 같다 오른쪽 다르다 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게 이 축방 공식이 자꾸 안 쓰잖아요. 얘가 이거 쓰라고 여러분. 축방 공식 자꾸 써요. 그래야 계속 써야 여러분이 안 까먹잖아. b는 웬만하면 축의 방정식으로 좀 찾아줘요. 축방 위치로 찾으면 됩니다. 축방 공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치? 됐죠? 역시 중3 거. 괜찮나? 됐어요? 자, 역시 중3 거 한 개만 더. 나중에 고등부에서 따로 배우지만 x축과의 위치 관계입니다. x축과의 위치 관계. x축과의 위치 관계가 몇 개죠? 아래 볼록 할게요. 아래 볼록 잡았을 때 여러분 x축과 위치 관계가 뭐냐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네. 맞죠? 또 뭐 있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또 뭐 있죠? 안 만날 수도 있겠죠. 총 3개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볼록일 때 위치 관계 3개, 위 볼록일 때 위치 관계 3개, 총 6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괜찮나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문제에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x절편이 2개가 나온대. 두 개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이게 되려면 무슨 조건을 만족하면 돼? 이게 되려면 자 이거는 고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x절편이 2개가 되려면 이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꼭지점 y좌표를 구하면 됩니다. 꼭지점 y좌표를 구해가지고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렇지. 그럼 무조건 이 모양이다. 그러니까 꼭지점 y좌표가 음수라면 자, 무조건 x축에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잖아. 맞지? 마찬가지 이 그림이 나오고 싶으면 꼭지점 y좌표가 어떻게 되면 돼요? 0이면 돼. 꼭지점 y좌표가 어떻게 되면 돼요? 자, 0보다 크면 돼. 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이건 중3 개념인데 조금 뒤로 가면 이제 고등부는 좀 다르게 풀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2차 함수를 곧 시험을 쳐야 되니까 너네는 이제 고등부 개념을 못 사용하고 이 중3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괜찮아요 여러분? 다 했다 여러분 질문하세요. 자 그래서 x절편이 두 개가 되려면 자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면 되는구나. 세 문제. 자 여러분 봐봐. 꼭지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7이래. 자 그러면 봐봐. 물론 이제 얘를 이 친구를 열심히 완전 제곱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마이너스 a 제곱 밖으로 그 다음 뒤에 대기하고 있는 애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최고차항 계수 나와 있죠. 그 다음 꼭지점 나와 있죠. 그냥 그러면 식이 완전체 아닌가? 식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2에 꼭지점이 4, 마이너스 7이라네. 그럼 식이 당연히 뭐라는 얘기죠?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끝났네 이거. 이거 전개하면 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편하지. 이걸 이 이상한 복잡한 식으로 만들지 말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나는 차라리 얘를 전개하겠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거랑 뭐 하시면 됩니까? 개수 비교법을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개수 비교법 해요. 이 친구랑 자 개수 비교법. 자 그러면 4a가 16이네. a 끝났네. 그 다음에 저 뒤에 달려 있는 애. 자, 이 뒤에 달려 있는 애가 마이너스 39라는 얘기네. 요렇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A는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자, A가 4니까 마이너스 48. 자, 오른쪽으로 다 넘어가면 B제곱 플러스 6B 플러스 9 이꼴 0 될 거고, 완전 제곱식. 자,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이고, 자, 곱하면 마이너스 12구나. 요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다음. 여러분, 축방이 1이래. 뭔데? 그래프 잡아야 되겠죠? C가 어떻게 되죠? Y는? 축방을 주면, 모르고, 꼭지점 좌표가 X좌표 1이니까, X-1의 제곱이 될 거고, Y좌표 모른다 놓으면 되고, 미수 두 개네? 그럼 식 두 개 주겠지 뭐. 주네. 대입.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래.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래. 식 하나. 자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래.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래. 식 하나 빼요.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집어넣으면 B는 4 되겠죠. 자 따라서 함수식이 자 요게 될 거고. 자 이제 뭐 구해달라는지 확인. 뭐 구해달래요? Y절편 됩니까? Y절편 구해달라는 Y축과 만나는 점. 그럼 X에 뭐 넣으면 되죠? 0 넣으면 되겠죠? 자, 0 집어넣으면은 3이네. 정답이다, 그치? 좌표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좌표 구해달라 했으니까 다 써야 되겠네. 마지막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래. y절편. y절편은 x에 뭐 넣으면 되죠? 0. 0 넣어서 계산. 0 넣고 계산. 3. 0,3 지나는구나. 이렇게.
됐죠? 마지막 부호다 여러분. A 양수 음수, 음수 위볼록. C 양수 음수, 여기 있네 양수. 축방 위치. 자 여러분 하나 압시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축은 무조건 대칭 형태라고. 그러면 이 축이라는 애는 여기 두 개 수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 중점을 구하면 되는데 중점 어떻게 구하면 되죠? 어찌 평균 구하면 돼요. 중점은 그냥 무조건 이 두 수 평균을 구하고 싶다. 두 수 중점을 구하고 싶다.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중점이 일단 2분의 1이니까 축방이 확실히 양수야. 맞죠? 자 축의 방정식이 양수야. 근데 A가 음수래. 그럼 B는? 어치. 자, 됐죠?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건 완벽한 중3 문제고요. A랑 B랑 둘이 곱해. 음수 곱하기 양수. 그럼 음수. BC, 양수 곱하기 양수. 양수. 자, 문제는 3, 4, 5번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문제는 3, 4, 5번인데 3, 4, 5번의 형태는 3, 4, 5번의 형태 있죠.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함수값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무조건 함수값을 생각해야 되고 잘 쳐다보면은 3번은 결국 뭐냐면 1넣은 값이에요. 맞죠? 3번은 결국 뭐야, 여러분? 얘를 fx라고 하면은 3번은 f1이고요. 이해돼요? 3번은 f1이고 4번은 뭐야? 이 형태면 무조건 함수값을 먼저 생각할 거야. 근데 4번은 결국 x에 뭐 넣은 거예요? f2야, f2. 5번은 안 보이죠? 5번은 안 보이죠, 그치? 5번 잠깐 보류. 자, 3번 봐봐봐. f1? 그럼 1 넣어봐. 1 어디 있어? 여기 있네. 1 넣어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양수 맞아. 그 다음 f2는 얼마죠? f2 얼마? 0이죠? 됩니까? f2는 0이네? 맞고요. 자, 일단 답은 5번이네. 됩니까? 근데 여러분 5번 봐봐. 자, 5번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니 이건 쌤이 함수값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죠. x에 뭘 대입하면 c는 안 변하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 돼 있죠? 4c죠. 자, 이러면 5번 같은 경우는 일단 4c를 좀 만들어 줄게요. 그럼 4를 곱해. 4를 곱해. 자, 이렇게 만들어 주면 보일 겁니다. 다시 4로 나눠. 자, 이러면 식 변형한 거 없죠? 이해됩니까? 맞죠? 그럼 여기다가 뭐 넣으면 이 모양이 나오는지 확인해 봐. 뭐 집어넣으면 x에 뭘 넣으면 이거 나오는지 확인해 봐요. no,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맞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봐.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입니다. 맞죠? 괜찮아요? 위에 있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양수네. 괜찮아? 자, 그러면 양수니까 얘는 이거 뿔 곱하기 얘 뭐예요? 뿔 곱하기 뭐 해야 됩니까? 그렇지. 틀렸다, 그치?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질문.